네, 오늘은 컨테이너와 배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레이아웃이라는 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컨테이너가 뭐고, 컴포넌트가 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늘은 배치 관리자, 레이아웃 매니저라는 애가 있는데 그게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광펜을 띄워놓고 자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컨테이너라는 건 뭐라고 했죠? 뭔가 담을 수 있는 애를 컨테이너라고 했죠? 뭘 담을 거냐면 컴포넌트를 담을 겁니다. 버튼이라든지 뭐 체크박스 뭐 이런 애들이 컴포넌트인데 이 컴포넌트를 이런 판에다가 담을 거예요. 이 컨테이너 위에다가 이렇게 붙일 겁니다. 붙일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컴포넌트가 이 컨테이너에 어떻게 위치할 거냐 요거를 관리하는 애를 배치 관리자라고 합니다.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해서 오늘 배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컨테이너들마다 하나의 배치 관리자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 모양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배치 관리자가 존재합니다. 배치 관리자가 존재하는데 얘는 삽입되는 모든 컴포넌트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 매니저가 결정이 되면 이거에 의해서 그 여기에 붙는 컴포넌트의 위치랑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컨테이너의 크기가 변하면 컨테이너들의 크기를 얘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 내부에 있는 컴포넌트들도 재조절돼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그거에 따라서 바뀝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한 번씩 볼 거예요. 방향이 거꾸로 갔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가시면 자, 저희가 사용하는 배치 관리자 레이아웃 매니저는 커다랗게 4개가 있습니다. 플로우 레이아웃, 보더 레이아웃, 그리고 그리드 레이아웃, 카드 레이아웃 있는데 카드 레이아웃은 사실 잘 안 쓰고요. 레이아웃 없이 쓰는 경우 이렇게 4가지가 일반적이에요. 플로우 레이아웃은 여기 보듯이 어떤 애들이 들어오면 그냥 흘러가듯이 옆으로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이런 애가 플로우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보더 레이아웃은 보듯이 동서남북 센터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애가 보더 레이아웃입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은 우리 행렬처럼 로우하고 두 줄에 하나 둘셋넷다 6칸 6칸짜리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 순서 보듯이 위에서부터 채워져 나갑니다. 이걸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카드 레이아웃은 그 카드 놓듯이 카드는 이렇게 하나만 보이죠. 카드를 겹쳐 놓으면 하나씩 보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붙였다 뗐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레이아웃을 카드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카드 레이아웃 뭐 거의 잘 안 쓰니까 뭐 어쨌건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들을 어떻게 쓰는지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각 컨테이너는 디폴트 배치 관리자가 있어요. 디폴트로 되는 관리자가 있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JFrame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우리 JFrame이라는 거 전번에 만들었죠. 얘는 기본적으로 보더 레이아웃이라는 걸 써요. 순간순간 많이 까먹는데 어쨌건 JFrame은 보더 레이아웃이라는 걸 쓰고요. 패널이라고 하는 애, JPanel이라는 애는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JPanel에서 쓰느냐 프레임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디폴트로 쓰는 애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디폴트로 쓸 경우랑 디폴트가 아닌 경우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자, 컨테이너의 새로운 배치 관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명령어가 set layout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컨테이너에 set layout을 하고 레이아웃 매니저를 등록을 하면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래 코드에 보시면 패널 J 패널이라고 하는 걸 쓰면 얘는 뭐라고요? 플로우 레이아웃이 기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플로우 레이아웃을 쓰는데 만약에 플로우 레이아웃이 아닌 다른 애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set 레이아웃 해서 보더 레이아웃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혹은 여기 보듯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무슨 레이아웃이죠? 보더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get 컨텐츠 펜으로 해서 컨텐츠 펜 정보를 가지고 오면 요거 기억나시죠? get 컨텐츠 펜 우리 언제 배웠냐면 앞쪽에서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저희가 J프레임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프레임과 요 앞에 있는 컨텐츠 펜인데 컨텐츠 펜 부분의 위쪽에는 메뉴바가 있고 여기 가운데는 컨텐츠 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컨텐츠 펜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뭔가 이제 붙여가면서 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컨텐츠 펜을 가지고 와서 컨테이너 타입으로 담아서 쓸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여기 보듯이 요건 옛날 스타일 1.5 이전 스타일은 그렇고요. 최근에는 그냥 프레임 자체에다가 프레임에다 이렇게 바로 애드를 해서 이렇게 쓰는 이런 스타일을 쓴다 그랬습니다. 어쨌건 컨텐츠 펜이라는 거 어디요?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컨텐츠 펜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놈 컨텐츠 펜 요 J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 레이아웃이 보더 레이아웃이다 보니까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set 레이아웃에 new flow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컨텐츠 펜에다 바꿔도 되고 컨텐츠 펜을 이용한 걸로 바꿔도 되고 프레임에다가 바로 바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J프레임은 보더 레이아웃 J패널은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밖에 윈도우나 뭐 다이얼로그 뭐 애플 이런 애들 잘 안 쓰니까 그냥 그때그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J프레임하고 J다이얼로그는 보더 레이아웃이라는 걸 쓰고요. J패널은 플로우 레이아웃을 쓴다. 이런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 배치 관리자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첫 번째 예제로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걸 볼 건데 플로우 레이아웃을 하면서 화면에다 이렇게 버튼을 5개를 붙일 겁니다. 5개를 붙여놓고 레이아웃을 플로우 레이아웃을 주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요거를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듯이 플로우 레이아웃은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게 만약에 요 크기를 변경을 시켰다. 변경을 시키면 요렇게 있는 애가 요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요렇게 있는 애가 요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에 요 버튼의 크기하고요. 버튼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 있죠. 요걸 누가 관리하냐면 레이아웃 매니저가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위치하고 크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나중에 저희가 오늘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플로우 레이아웃에는 생성자가 있는데 이렇게 인자가 없는 애도 있고요. 인자가 하나 있는 애도 있는데 숫자 값을 하나 넣고 있죠. 얼라인이라고 해서 정렬 방법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정렬 방법은 뭐 left, right, center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렬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튼을 배치하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할 거냐, 오른쪽이 아니 이쪽 왼쪽인가요? 예,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H갭, V갭이라고 해서 H갭은 요거 수평상의 갭이고요. 요거는 이제 수직상의 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만들진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요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저랑 같이 코드 만들면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지금부터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띄우고 저희가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기 컨텐츠 펜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띄워보면 다른 애들은 좀 없애버리겠습니다. 컨텐츠 펜이라고 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저희가 만든 애가 뭐였냐면 일단 한번 런을 시켜보면 컨트롤 F11 이렇게 눌렀더니 요렇게 뒤에 배경색도 넣고 버튼 3개를 이렇게 붙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 그 프레임의 이름도 주고요, 타이틀도 주고 크기도 정해서 이렇게 불러서 생성자를 호출하게 만들었죠. 생성자를 호출해서 타이틀을 주고 크기를 주고 그 다음에 위치를 주는데, 이 위치는 이렇게 어떤 크기를 줘도 되고요. 여러분이 여기 1800이라고 찍으시면 화면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걸 쓰시거나 아니면 set location relative to 하고 여기 this라고 하는 걸 주시면 얘가 화면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t default close operation 이라고 하고 상수값 하나. 그 상수값은 얼마였죠? 지난번에 보면 3번이었죠. 이렇게 3이라고 하는 애를 넣으면 이제 닫을 때 그 화면만 닫는 게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 전체를 닫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저희가 여기에 레이아웃을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컨텐츠 펜이라는 걸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배경색을 이렇게 넣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배경색 넣는 일까지 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버튼을 이렇게 붙이는 이런 일까지 진행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요게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버튼을 추가하면서 좀 그 레이아웃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그 버튼을 만들 때 기존에 뭐 쓰던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뭐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 어쨌건 기존 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마이 프레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본 틀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쓸게요. 자, 어떻게 했냐면 요거 컨트롤 C 하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 버튼에서 카피, 그 다음에 다시 요 프레임에 와서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V라고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애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저희가 지금 만들 레이아웃이 플로우 레이아웃이니까 이름을 플로우 레이아웃 프레임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OK라고 누르면 여기에 새로운 애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요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기존 건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즈 아더스 하면 다른 건 다 없어지고 요것만 올라오는데, 여기 이름이 플로우 레이아웃 프레임이라는 이름이 됐고, 여기도 플로우 레이아웃 프레임으로 됐고, 호출도 플로우 레이아웃 프레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이름을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넣어가지고 컨트롤 F11로 돌려보면 이렇게 화면에 플로우 레이아웃 프레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나머지는 다 됐는데 여기에 저희가 사실은 이전 거에서도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마이 프레임의 이 부분에 저희가 주석을 해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요 J프레임에 set layout이라고 해서 레이아웃을 낼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J프레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레이아웃이 뭐라고 했냐면, 프레임은 보더 레이아웃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눈에 안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new border layout, 그러니까 border 컨트롤 스페이스 넣으시면 보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애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숨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곳에는 이걸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만든 요 위치에는 이렇게 레이아웃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화면에다 버튼을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지난주 기억을 살려서 J 버튼이라고 해서 하나 붙일 거고요.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J 버튼 뭐 이렇게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른 이유는 이렇게 만들어야 여기에 여러분이 J 버튼이라는 걸 이렇게 자동으로 임포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일일이 가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작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B1으로 만들 거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다시 new J 버튼이라고 만들 거고, 생성자 중에 스트링으로 된 여기를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기 편하게 저는 1번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으로 만들고, 이 버튼을 B1이라고 하는 애를 화면에 붙여야 되죠. 근데 나는 현재 프레임이니까 이 프레임에 add라고 해서 붙일 거고, 누구요? 그래서 add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붙이는 add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요거 첫 번째 거 컴포넌트입니다. 우리가 늘 컴포넌트가 저기 방금 만든 이 버튼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얘가 컨트롤 F11 이렇게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화면에 지금 보면 버튼이 붙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보더 레이아웃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내가 이걸 늘리면 요거에 맞춰서 이 버튼 크기가 같이 늘어나는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레이아웃을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만약 이걸 쓰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컨트롤 F11로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방금 전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J프레임은 무슨 레이아웃이죠? 보더 레이아웃이 먹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붙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하나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걸 B2 2번에 B2라는 애로 만들면 버튼을 두 개를 붙인 거죠. 프레임에 버튼을 두 개를 붙이고 나서 이렇게 보면 컨트롤 F11로 보면 버튼 2번만 보입니다. 이게 왜 2번만 보이는지는 조금 이따 저희가 볼 건데, 실제로는 얘가 두 개가 있는데 겹쳐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적당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 레이아웃이 보더 레이아웃이 아닌, 따라서 여기서 레이아웃을 잡는데 보더 레이아웃이 아닌 이제 여기서 이제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레이아웃이라고 잡으면 우리가 요것만 바꾼 거죠. 사실은 지금 요것만 바꿨더니 컨트롤 F11을 눌렀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늘리거나 줄이면 그거에 따라서 얘가 버튼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몇 개 더 붙여볼 겁니다. 버튼을 5개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버튼을 3번, 4번, 5번 이렇게 만들면 저희가 버튼을 5개를 만든 겁니다. 컨트롤 F11로 돌려보면 화면에 이렇게 버튼이 5개가 나와요. 잘 보시면 버튼은 어디에 모여 있죠? 가운데 모여 있고요. 버튼의 크기를, 전체 프레임의 크기를 줄이면 일정 크기가 되면 얘가 여기로 내려와서 가운데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버튼의 크기나 버튼의 위치는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닙니다. 얘가 임의에 이렇게 변경될 때마다 레이아웃 매니저가 이걸 관리를 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매니저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책에 보시면 저희 그 PPT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얼라인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얼라인이랑 H갭, V갭이라고 해서 생성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플로우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에 가서 여러분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여러 개의 생성자가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애. 저희가 지금 쓴 거고요. 두 번째가 얼라인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그 정렬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어쩌고저쩌고 쭉 설명이 있는데, 자, 저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걸 쓰려고 했더니 여기 숫자를 넣으래요. 근데 숫자가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에 요걸 쓸 수 있는 상수값을 씁니다. 상수값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난 지금 플로우 레이아웃에서의 숫자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를 어떻게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적으시고요. 그리고 점을 누르면 이렇게 스태틱 파이널로 된 상수들이 쭉 올라옵니다. 그 중에 여기 있는 센터, 여기 보면 숫자 1번이죠. 숫자 1번. 자, 숫자 1번으로 되는 센터인데 이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으면 센터로 올라오는 거고요. 레프트는 보통 왼쪽에 붙이는 거니까 저희가 아예 좀 더 특이하게 오른쪽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얘를 라이트로 붙이면 컨트롤 F11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쪽으로 붙습니다. 크기가 줄어들면 어쨌건 오른쪽에 정렬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아무것도 안 주면, 혹은 여기에 뭐예요? 센터라고 주면 여러분이 아까 전에 봤던 모습이랑 똑같게 올라오죠. 여기에 없으면 뭐요? 디폴트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면 보통 안 쓰는데 어쨌건 디폴트라는 게 먹은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요거를 오른쪽으로 일단 다시 부를게요. 자, 상수 어떻게 준다고요? 내가 사용할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고요.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적어주고 클래스의 이름으로 값을 접근하는 거죠. 상수값. 그래서 대문자로 된 상수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콤마를 찍고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생성자가 또 올라오는데, 이렇게 정렬이 있는 애가 있고요. 정렬 뒤에 H갭과 V갭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H갭과 V갭. 그러니까 수평의 간격과 수직의 간격이죠. 그러면 요거를 사용한다고 치고 저희가 H갭에다가 예를 들면 디폴트는 5 값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30이라는 값을 하나 주고요. H갭으로는 30, V갭으로는 위아래로는 4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F11로 확인하시면 간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위아래의 간격과 여기의 간격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정량 이하가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라고요? 플로우 레이아웃이 마치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렬도 할 수 있고 서로 간의 간격도 일정 간격도 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뭘 정해서? 레이아웃을 정해서. 자, 저희가 원래 J프레임은 보더 레이아웃인데 이렇게 플로우 레이아웃을 정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다뤄봤는데, 책이랑 실제 제가 한 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같이 여러분이 비교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자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별개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저희가 보더 레이아웃 가기 전에 이 레이아웃 매니저가 그 버튼의 크기와 위치를 관리한다는데, 예를 들면 숫자 이렇게 긴 애가 만들어지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크기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크기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 레이아웃 매니저가 관리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얘가 진짜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는
이 매니저가 아는 거죠. 그죠? 어쨌건 중요한 건 이렇게 흘러가듯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이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플로우 레이아웃은 봤고요. 저희가 그 다음으로는 보더 레이아웃입니다. 보더 레이아웃은 동서남북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센터 이렇게 합니다. 기존이랑 다른 방법은 여기다가 저희가 add라고 해서 이전엔 컴포넌트만 붙였는데 여기에다 인덱스를 하나 붙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에 해당되는 숫자를 붙이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도 설명했듯이 보더 레이아웃에서 하다 보니까 상수값은 보더 레이아웃.noth라고 접근합니다. 실제로는 숫자 1, 2, 3, 4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더 레이아웃에서의 동서남북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얘의 생성자도 보면 없는 애가 있고 이렇게 H갭, V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간의 간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북쪽에 붙일 수도 있고 북쪽과 남쪽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붙여낼 수도 있어요. V갭, H갭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동서남북으로 하는 예제가 있는데 저희가 만든 그 예제를 이용해서 그냥 직접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버튼이 이렇게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또 만드는 건 좀 그렇고요. 여기는 플로우 레이아웃을 요번에 복사해서 쓸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해서 얘는 이제 플로우 레이아웃이 아니니까 이름을 보더 레이아웃 프레임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보더 레이아웃 프레임을 열면 여기가 이렇게 잘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잘 바뀌었습니다. 여기만 저희가 보더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컨트롤 F11로 돌리면 제가 이 버튼은 그대로인데 여기가 보더 레이아웃 프레임으로 잘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여기가 보더 레이아웃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보더 레이아웃으로. 그러면 얘를 실제로는 저희가 아무 짓도 안 하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현재 J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게 보더 레이아웃이 됩니다. 컨트롤 F11로 누르시면 이렇게 되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덮어서. 사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모든 버튼이 다 센터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애만 여기 보이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존에 있던 애가 보더 레이아웃일 때는 add를 할 때요. 여기다 이제 콤마를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보면 컴포넌트를 붙일 수도 있지만 여기 인덱스로 해서 얘를 어떤 상수값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동서남북의 값을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그걸 붙이려고 하는데 저희가 동서남북 값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재 나는 뭐야? 보더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애를 붙이고요. 점을 누르면 상수값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나는 북쪽에 맨 처음에 있는 북쪽에 붙이려면 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상수값을 붙여주면 컨트롤 F10을 누르면 이제 얘가 북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얘랑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있는 애를 하려면 저희는 똑같이 상수값 어떻게 보더 레이아웃에 요번에는 남쪽이니까 사우스라고 하는 상수값을 줘요. 그러면 2번은 어디?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1번은 여기, 2번은 여기, 3, 4번은 여기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요번에 3번은 오른쪽에, 3번은 보더 레이아웃에 얘는 이스트, 이쪽 왼쪽이죠. 왼쪽 웨스트를 먼저 하죠. 왼쪽에다 붙이고요. 4번은 그냥 아예
해버릴게요. 보더 레이아웃에 들렸네요. 보더 레이아웃에 어디요? 이스트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그러고 컨트롤 F11을 하면 이렇게 1, 2, 3, 4, 5라고 한 순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는 5는 그냥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제대로 하려면 보더 레이아웃에 뭐요? 센터라는 이름으로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센터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우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보더 레이아웃은 뭐라고요? 센터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까 센터에 붙었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얘가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뭘 하신 거죠? 보더 레이아웃이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얘를 이렇게 늘리거나 이러면 적어도 무슨 모양이 변경이 안 되냐면 이렇게 동서남북의 모양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걸 유지해 주는 게 레이아웃 매니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이걸 줄인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일은 없다라는 걸 보장해 주는 게 뭐예요? 레이아웃 매니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뭔가를 동서남북의 위아래에 뭔가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나눠 놓고 요 안에 지금 버튼이 있는 위치, 요런 버튼이 있는 위치에다가 뭘 해요? 컨테이너를 하나씩 넣습니다. 패널 같은 걸 넣고요. 그 패널에다가 다시 여러분이 플로우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시 뭐요? 보더 레이아웃으로 배치를 해서 여기 있는 애들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뭐 하는 건가 막 되게 헷갈리는데 조금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레이아웃 매니저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까지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희는 지금 뭐요? 앞쪽에서 플로우 레이아웃, 흘러가듯이 만들어주는 플로우 레이아웃 하고요. 여기는 보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는데, 보더 레이아웃은 프레임에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줬죠. 제가 하나 깜빡했는데, 자, 여기 있는 애가 만약에 간격을 줘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new 보더 레이아웃이라는 걸 주는데, 두 번째 있는 생성자인 요걸 이용해서 h갭으로 뭐 10, v갭으로 20 이렇게 사이즈를 주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요 모양이 이렇게, 요 간격으로는 10, 위아래로는 20씩 이렇게 간격을 줘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뭔 안 변해요. 이들 사이의 간격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갭을 주면. 근데 여기 보면 요 위아래 양옆으로는 안 떨어지고 있죠. 요거는 V갭, H갭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보시겠지만 마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 마진을 이용해서 요거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건 요렇게 해서 저희가 그 기본적인 레이아웃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다음 파일에서 저희가 나머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파일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